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면 평소보다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담낭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증상이 처음에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복부 초음파를 받다 보면 생각지 못한 담낭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식사 후 이를 배출해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심할 경우는 폐혈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도연 원장과 함께 담낭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위치한 작은 주머니 같은 구조의 장기로 성인 주먹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흔히 쓸개라고도 부릅니다.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으로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에 보관되어 있던 담즙이 십이지장이라는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게 됩니다. 담낭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질환은 크게 염증성 질환과 종양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에는 담석증, 만성 및 급성 담낭염을 비롯하여 이로 인해 병발되는 당관염, 간염,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종양성 질환에는 담낭용종, 담낭성근종, 담낭암 등이 있습니다.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외 외상, 당뇨병, 피임약 복용, 비만, 다이어트 목적의 금식, 음주가 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 담배, 공해, 스트레스가 모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에서 3cm 정도의 큰 담석 등도 담낭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인자를 통제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담석증과 담낭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질환은 단순 복통부터 몰핀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복통까지 다양한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하지만 복통 없이 복부 불편감에 오심, 구토, 소화불량, 체증과 같은 소화기 증상만이 동반되기도 하여 오랜 기간 위염으로 오인하고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반면에 담낭용종과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치료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이 질환을 발견하고 발견 이후에는 그 크기가 1cm에 도달하는지 혹은 6개월 만에 50% 이상 성장하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경한 경우 우루사 같은 이담제와 항생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여 폐혈증으로 진행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담즙을 배액하는 시술을 통해 우선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회복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 담낭염으로 소화기 증상이 심해지고 복통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담낭용종, 담낭암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최근 구멍만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로 30분 남짓의 시간에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개복을 하던 시대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초기 통증 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염증 단계에서는 단일공이라고 하여 구멍을 한 개만 뚫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과거보다 간단해지면서 작년 한 해 담낭 수술은 약 9만 6천 건이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맹장 수술보다 늘 1만 5천 건 이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아리는 목요일 오후.
머플러와 모자로 무장을 하고 길을 나선 이혜숙 씨는 몇 개월 전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검진을 위해 오늘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의심소견이 확인돼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통증은 없었어요. 통증은 없었는데 제가 혈압약 타먹는 병원에서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 피 검사 결과에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쓸개에 돌이 너무 많이 찼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 케이스는 뭐 아파서 오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어쩌고 우연히 발견돼서 하다 보니까 크게 별로 큰 통증도 별로 없었고 수술하고 나서도 크게 뭐 그런 것도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식사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먹는 괜찮으시고. 것도. 네. 그러면 대변 보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묽은 변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큰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님 처음에 오셨을 때 초음파 사진을 찍어 오셨거든요. 이렇게 돌들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수술을 계획하면서 간 수치도 오르고 하니까 저희가 CT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확인했더니 CT에서 상당히 잘 보이는 돌이어서 20여 개가 관찰되었고, 그리고 담낭 끝이 지금 요 중간 부분보다 끝으로 가면 오히려 벽 비우가 심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지금 조형이 되고 있어서 염증도 수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 수치를 오르게 하는 다른 요인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 전에도 건강하셨고 담낭염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염증으로 보고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간 수치는 모두 정상화돼 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회복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쓸개를 떼어냈는데 쓸개 없이도 앞으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제일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수술 전에도 그렇고, 담즙이라는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체는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간에서 생산되고 담낭 쓸개는 보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낭이 없어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 직전에 담석이 많은 분들은 담낭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약에 반응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2달치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먹고 또 뵙게 될 텐데 다음번에 아마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혜숙 환자분은 간 수치가 상승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증이 진단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본원 CT 검사 결과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 안에 20여 개 정도의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낭의 끝쪽에 담낭벽 비우와 담낭벽이 하얗게 변색되어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 검사 결과 간 수치 상승 또한 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낭염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낭염은 급성 담낭염과 만성 담낭염으로 구분하는데요. 진단이 쉽지 않아 주로 복부 팽만감을 동반한 환자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발견하거나 담석으로 인한 수술 시 발견되기도 합니다. 담낭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말 그대로 갑자기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것으로 담즙이 배출되는 담낭관이 좁아지면서 담낭 내에서 염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증상은 복통, 오함, 발열과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증상들이 보통 동반하게 됩니다. 만성 담낭염은 담낭이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성 담낭염과 달리 만성 담낭염의 경우에는 무증상도 꽤나 있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소화불량에서부터 우상복부 혹은 명치 부위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만성 담낭염 환자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소화불량 혹은 위염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따라서 진단 혹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숙 환자분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25분 만에 종료되어 매우 순조롭게 회복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 간 수치는 모두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담낭 질환이 의심되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어 많은 환자에게 선호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담낭 질환은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담석증, 담낭력, 담낭 용종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의 진단력은 90%를 상회합니다. 수술이 계획되면 간, 담도, 췌장 등 담낭 주변 장기의 병발 질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CT나 MRCP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담낭 수술이 맹장 수술을 추월하여 한 해 9만 6천 건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담낭염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위험으로 오인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복막염, 폐혈증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증상을 속단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에 이렇게 돌이 많이 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도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도 통증이 있기 전에 발견을 했으니까 원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건강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번 병동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으로 바쁘기만 한데요. 병동의 모습과는 달리 이광국 씨의 병실은 평화롭습니다. 담낭 수술을 입원 중인 광국 씨는 저녁 식사 후 심해진 복통으로 병원을 처음 찾았다고 하는데요. 담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를 갔다가 저녁 식사 후부터 여기 명치 있는 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부터 약간 조금씩 아파왔는데 그 통증이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아파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 선생님께서 증상을 보시더니 간이 아니라 담낭 쪽인 것 같으시다고 하면서 그 초음파랑 CT 촬영을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담낭에 문제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소화불량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명치 쪽에 묵직한 통증 같은 게 있었어요. 일도 과로하게 좀 하고 또 뭐 스트레스도 좀 있고 하니까 약간의 위통 같은 게 아닐까 늘상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진을 해봐도 처음에는 대부분 뭐 간 수치가 좀 높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었죠. 담낭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담낭이 안 좋다는 얘기도 놀랐습니다만 그거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조금 아프긴 했는데 잘 잤습니다. 그 처음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그 엄청난 통증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많이 해소되셨죠? 지금 살만하죠 진짜. 그죠? 예. 이게 수술이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켜 주니까요.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전 생활과는 다르게 생활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식사라든지 그렇죠. 어떤 걸 좀 주의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게 지금 수술 직후에는 좀 기름진 거나 이런 음식 먹으면 좀 설사 혹은 묽은 변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약도 좀 드리지만 환자분께서도 좀 너무 기름진 음식, 특히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달 정도 경과하면 이게 담낭이 없던 때랑 있던 때가 몸이 적응해 가면서 똑같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식사하시는데 큰 제한 없이 이제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퇴원 날짜를 잡아볼 거거든요. 네. 하여튼 좀 편해지시면 저희는 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입원 생활 잘 해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이광국 환자분은 내원 전날 치킨을 먹은 후에 시작된 복통이 점차 악화되어 인근 병원인 경주 내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상 급성 담낭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연고지 부산에서 수술을 원하여 본원으로 전환되어 피검사, CT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을 요하는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당시 CT 사진을 보시면 간 하부에 위치한 담낭에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게 염증으로 인해서 침범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낭 또한 매우 팽대되어 환자분은 진단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약 45분에 걸렸으며 제거한 담낭에서 약 2mm 크기의 담석 20여 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증상, 피검사 모두 호전되어 퇴원할 예정입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담낭에 돌출되는 혹이 생기는 당남 용종 등의 질환 모두 담낭 제거 수술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로 담낭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담석증으로 인한 만성 담낭염이 있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통증의 유무, 담석의 크기, 소화기 정상의 정도와 빈도, 담낭의 기형, 용종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1cm 이상의 용종은 수술의 대상이며 1cm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만에 시행한 검사에서 용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는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설사 담낭암이라 하더라도 1기에 제거가 되면 완치율이 높고 수술도 복강경으로 30분 남짓에 종결되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식사나 변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만큼 되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복부에 있었던 통증 그리고 복부에 있었던 묵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괜찮아요.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관의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식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긴 한데 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달 정도 잘 조심하면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먹을 거 뭐 잘 먹고 건강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10월에 담낭 수술을 받는 윤석철 씨는 수술 받기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결석 의심 소견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와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과 총담관 결석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유장약을 처방받았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CT를 찍으니까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큰 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처음에 배가 살 아프더니만은 현기증이 나고 메스껍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고 막 열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니까 아플 때는 배 잡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먹지를 못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병원에는 그동안 병원에 그렇게 크게 아파가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증상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습니다. 식사하고 배 아프지 않으세요? 네,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프시고. 네. 오늘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뭐 6개월 전에 돌이 다 없어지는 분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확대한 초음파인데 약간 돌이 의심된다. 의심되는 정도만 지금 남아 있어서 돌은 여기 보시죠. 네, 네, 조그맣게. 네. 그래서 뭐 의심되는 정도에서 아주 치료 경과는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약을 좀 정리를 하고 간 수치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간 때문에 드시는 약은 항생제 포함해서 다 빼버릴 거고요. 네. 이담제는 그래도 수술 후 6개월까지 좀 먹어서 네. 담관석을 다 좀 내려보낼 수 있게끔 치료를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 두 가지만
2달치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약이 제가 써보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한 40%, 뭐 또 잘 안 듣는 사람도 한 10%, 20% 있고 보통인 분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근데 윤석철님은 아주 잘 듣는 분 같아요. 약이 아주 잘 들어서 수술하고 또 시술까지 가면 참 번잡한데 시술은 아마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상당히 치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몸 관리하십시오. 예. 윤석철님은 복통으로 타원에서 CT 검사를 하신 분입니다. CT 검사 결과 담낭과 담도를 이어주는 담낭관에도 돌이 있으며 심지어 담두에도 큰 돌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2cm 이상의 담도 내 담석이 수술 후 CT에서 약 90%가 소실되고 아주 조금만 남은 것이 관찰되어 치료가 극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간 수치 또한 점차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관에 딱딱한 담석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담낭에만 담석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 절제술을 고려하고 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하며 추이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담석은 그 발생 위치에 따라 위에서부터 첫째 간내 담석, 둘째 담낭석, 셋째 총담관 결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둘째 담낭석과 셋째 총담관 결석 사이에 담낭관석도 있으며 이 병은 해부학적 중요성으로 미리치 증후군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담석증은 간내 담도의 돌, 담낭 내 돌, 그리고 총담관 내 돌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총담관 결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총담관 내에서 돌이 생기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담낭석이 총담관으로 내려온 속발성입니다. 따라서 총담관 결석이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로 총담관 결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이 같이 이루어져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몸도 가볍고 뭐 먹는 것도 뭐 부담 없이 그냥 잘 먹고요.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리고 이제 가족도 있으니까 내가 몸 관리를 해서 안 아픈 게 최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외과 수술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이는 고령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보다 담낭의 수명이 먼저 다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이며 담낭 절제 수술은 복강경으로 30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에게 가장 익숙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0, 70대 때와 같이 극통이 발생할 때만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80, 90대가 되어 극통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석증이나 담낭 용종이 있는 분들은 꼭 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때로 소화불량이나 명치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명치 뒤쪽이나 오른쪽 갈비뼈 뒤쪽에서 묵직하고 아릿한 통증이 나타나면 담낭 질환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담낭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증세가 악화하기 전 주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담낭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